김철수는 35살의 직장인으로 최근 들어 체력 저하와 잦은 두통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건강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건강 정보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검색창에 두통의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다. 수많은 웹사이트와 블로그 글이 검색 결과로 나타났다. 처음 철수가 들어간 사이트는 친구가 추천한 유명한 건강 포럼이었다. 거기서 철수는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을 수 있었고 이는 상당한 위안이 되긴 했다. 하지만 어떤 이는 특정 건강 보조제를 추천하면서 곧바로 효과를 봤다는 글을 남겼는데 과연 과장된 주장인지 의심이 들었다. 철수는 좀 더 전문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얻기 위해 두통 전문의가 권하는 휴식법이라는 글을 클릭했다. 이 글은 병원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었으며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 믿을만했다. 글을 읽으며 철수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가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철수는 한 영상 콘텐츠 플랫폼에 접속하여 두통 완화에 좋은 스트레칭 같은 영상을 찾기 시작했다. 영상에서 시연된 스트레칭 동작은 따라하기 쉬웠고 철수는 저녁마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인터넷 정보가 사실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철수는 한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 중인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보았다. 이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개발했다는 특정 스무디 레시피가 두통을 한 방에 없애준다고 주장했다. 철수는 혹해서 며칠간 그 스무디를 아침마다 먹어보았지만 특별한 효과를 느끼지는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인플루언서는 스무디를 팔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었고 과장 광고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철수는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찾을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었다. 첫째, 정보를 얻을 때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병원이나 공식적인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 둘째, 본인의 상태에 대해 지나치게 자기 진단을 내리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점을 깨달았다. 셋째, 제품을 추천하는 정보는 상업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철수는 이후에도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지만 더욱 꼼꼼하게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며 최대한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이처럼 김철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터넷 건강 정보 탐색의 올바른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철수는 항상 부자가 되는 꿈을 꿨다. 그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지만 도시에 나가 큰 돈을 벌고 싶어 했다. 그러나 대도시는 생각만큼 만만치 않았고 그는 다양한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장터에서 아주 특별한 노인을 만났다. 이 노인은 굉장히 건강해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행복한 부자 어르신이라고 불렀다. 철수는 어르신에게 다가가 그 비결을 물었다.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루 10분이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네. 철수는 의아해했다. 돈과 건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비법이 단식분에 가능하다는 말을 믿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곧이어 어르신은 철수를 따라오라고 했다. 철수는 노인과 함께 마을 근처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어르신은 철수에게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루틴을 가르쳐 주었다. 첫째,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하며 마음을 비우는 것이었다. 이는 정신을 맑게 하고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둘째, 스트레칭과 간단한 운동을 통한 신체의 활성화였다. 건강한 몸이야말로 모든 부의 근원이라는 어르신의 철학이었다. 셋째,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며 마음의 부유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일이었지만 철수는 점점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철수는 매일 10분씩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은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는 돈뿐 아니라 건강까지 얻을 수 있었다. 그저 10분의 작은 투자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크게 바꿔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의 변화를 알아차렸고 그에게 비결을 물었다. 철수는 머지않아 어르신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10분의 부자 되는 건강 습관을 전파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철수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큰 도시까지 확산시킬 수 있게 되었다. 철수는 드디어 진정한 부자가 되었고 그것은 단지 물질적 부유함이 아닌 마음의 만족과 건강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철수는 매일 고요한 시간 10분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건강하게 사는 법을 제일로 여기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순자였고 사람들은 그녀가 100세는 쉽게 넘길 거라고 농담을 하곤 했지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건강 비결을 듣고자 그녀의 집에 모였고 순자 할머니는 차를 내어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신선한 물 한 잔은 몸의 순환을 도와주고 정신을 깨우는데 아주 좋단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주들에게 커다란 유리잔에 물을 따랐지요. 두 번째 습관은 아침 운동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매일 30분 동안 산책을 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대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다 보면 하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단다. 산책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세 번째로 정기적인 식사 시간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몸이 언제 음식을 기대할지 알게 돼. 이렇게 하면 위장도 소화를 잘하고 영양 흡수도 잘하는 거란다. 큰 접시에 여러 가지 나물과 채소를 가득 차린 할머니의 미소가 인상 깊었어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는 것이었어요. 잠은 몸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란다.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자야 몸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지.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어요. 다섯 번째 습관은 명상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매일 몇 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봐. 이때는 깊게 호흡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란다. 아늑한 마당 한 켠에 마련한 작은 명상 공간이 그녀의 조언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여섯 번째로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배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도 젊어지고 삶도 생기 있어진단다. 실제로 그녀는 요즘 재봉틀로 예쁜 가방 만들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일곱 번째 습관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지.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하렴. 손주들과 시끌벅적 이야기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이 바로 그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었답니다. 여덟 번째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제안했어요. 자연은 최고의 치유제란다. 식물과 시간을 보내고 가능한 한자연 속에서 에너지를 얻으렴. 그녀는 손수 키운 허브와 화초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아홉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나쁜 일도 결국 지나가. 삶은 긍정적인 면을 찾을 때 훨씬 살기 좋아진단다. 순자 할머니는 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곤 했어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어요. 매일 감사할 일이 분명히 하나씩 있어. 오늘 있을 좋은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해보렴. 그녀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매일 좋은 일을 기록하는 감사를 담은 일기를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순자 할머니의 건강한 삶을 위한 10가지 필수 습관은 주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방법들을 실천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민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도시에서 지친 삶을 벗어나 자연의 평화로움을 찾아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의 삶이 얼마나 그에게 치유적일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연 발생 소음이 사람의 심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수는 집 근처 작은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숲속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치며 잔잔한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민수는 이러한 소리들이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깊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마음속까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는 빗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자신의 작은 목조 마루에 앉아있으면 빗방울이 지붕과 바닥을 두드리며 만들어내는 리드미컬한 소리가 어느새 그를 깊은 명상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불안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민수는 마을 주민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명상의 일환으로 자연 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속에 앉아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에 집중하며 마음을 놓아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침착해지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수는 마을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워크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연 소리가 이미 우리 주변에 갖춰져 있으며 이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심신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연 소리를 녹음하여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앨범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활용한 치유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노력 덕분에 그와 그의 마을 사람들은 놓치고 있었던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 잃어버린 대화를 회복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민수는 매일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며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는 그가 좋아하는 숲속 새소리,
시냇물에 졸졸 흐르는 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들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자연 소리들이 실제로 뇌파를 변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추며 심리적 안정감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그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민수는 자연 발생 소음을 활용한 새로운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의사나 심리치료사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의 소리가 인간의 심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대인의 지친 삶에 작은 위안을 주는 방법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자연 발생 소음의 심신건강 개선 효과 및 활용법은 이렇게 한 청년의 간절한 탐구와 자연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그 소리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치유의 힘을 선사합니다. 민수는 오늘도 자연 속에 앉아 귀를 기울이며 그 소리가 들려주는 지혜와 평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